자, 오늘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풀이 책은 216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172번부터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172번 문제 봐볼게요. 비뇨기계에서 소변의 생성 및 배설 과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 시간에 제가 별표로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계 소변 생성 배설 과정의 순서, 자 보시면 가장 먼저 어디서 생성된다 했죠?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어디로 내려오죠? 요 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에 쌓이죠? 방광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서 모여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곳이 요 도였어요. 그래서 신장, 그 다음에 요관, 방광, 요도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3번 보시면 소변을 생성시키는 신장 구성의 기본 단위로 옳은 거, 요것도 제가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본 단위는 뭐라겠죠? 네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프론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네프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실타래, 혈관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요. 요걸 말을 하냐? 실사자, 그 다음에 동그란 구자라 해서 사구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실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모양을 사구체라고 했겠고,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를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에서 이제 나와서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관이 있어요. 이 관을 뭐라 하느냐? 세뇨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사구체 플러스 보먼 주머니 플러스 세뇨관, 이게 무엇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장의 기본 단위 네프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프론은 신장의 기본 구성 단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네프론이 여기 신장에 몇만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 개, 125만 개의 이 네프론이 신장에 구부러져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본 단위 네프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4번을 볼게요. 마지막 줄, 비뇨기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의 기능은 1번 신장의 기능, 소변을 저장한다라 했는데 신장은 소변을 생성합니다. 소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장은 소변을 갖다가 생성하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신장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을 볼게요. 방광은 소변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광이라는 거는 소변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관 나왔어요. 요관은 방광으로 소변을 운반하죠.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이 요관으로 흘러가가지고 방광으로 모이게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요관은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가늘고 긴 관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요도는 체내로 소변을 운반한다. 소변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도는 우리 소변을 배출시켜요. 어디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곳이에요. 배출시키는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은 호르몬의 분비라겠어요. 우리 방광은 뭐죠?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는 신장이었어요. 그래서 신장에서 혈압 조절을 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인자인 에리스로포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신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175번 볼게요. 신장을 구성하는 요소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의 구성은 우리가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고, 이 네프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했죠.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소체, 세뇨관, 집합관, 신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신소체가 여러분 사구체랑 보먼 주머니를 여러분 신소체라고 해요. 얘네 두 개를 묶어서 신소체라고 해요. 그래서 신소체를 풀어서 쓰면 사구체 보먼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요 콩팥의 한쪽 있죠. 요거 신장이잖아요. 이 신장을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신소체인 사구체,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변이 여기로 모이는 집합관. 집합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 깔때기. 집합관들이 다 모이는 최종 곳이 신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관과 신우는요, 여러분, 깔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깔때기의 역할을 하겠고, 이거는 1차적인 깔때기, 최종적으로 모이는 깔때기를 신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6번. 후 복벽에 좌우 한 개씩 놓여있는 신장의 기능으로 옳은 것. 후 복벽의 좌우로, 그러니까 뒷구리에 2개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신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장의 기능을 볼게요. 신장의 기능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아니,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 체액과 전해질을 균형을 유지를 하고, 우리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소변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갖다가 배설을 하죠. 이 노폐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요소, 요산, 크레아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해질을 조절해요. NA, K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겠고, 산염기를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소를 배설을 하죠. 독소 배설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혈압 조절, 레닌을 분비하고 적혈구 생성 인자인 에리스로포에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칼시트리온을 분비해서 비타민 D를 활성시키고, 인과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7번 볼게요. 정상적인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소변 있잖아요.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요, 95%가 수분이에요. 물이잖아요. 95%가 수분이고, 그 이외에 아까 말했던 노폐물인 요소, 요산, 크레아틴인, 다음에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만약에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이 돼버리면 단백뇨라고 하죠. 단백뇨. 그래서 우리가 단백뇨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기초간호와 모성에서 산모의 소변을 검사했을 때 단백뇨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임신 중독증 같은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소변에서 단백뇨가 빠져나왔다는 거는 현재 신장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에서는 단백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변으로 나올 수 있는 거 95% 수분, 요소, 요산, 크레아틴인, 무기염류 등은 찌꺼기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8번을 보실게요. 신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산염기 균형 조절 맞죠? 그 다음에 2번 질소성 노폐물 제거, 요것도 맞아요. 노폐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체액과 전해질 균형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혈액과 호르몬의 생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은 맞아요. 호르몬인 레닌도 나오고 에리스로포에틴도 나와요. 그런데 혈액을 생성하지는 않아요.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혈구 생성하는 인자를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인 혈액을 만들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실질적인 혈액은 우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신장에서 실질적인 혈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장에서는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바탕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혈구의 인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혈액이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인과 칼슘도 조절한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9번 혈액 속의 노폐물이 여과되는 곳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폐물이 여과되는 게 어디냐면요, 사구체예요. 사구체 여러분. 사구체. 우리 음식 만들 때 채반 아시죠? 채반. 이 채라고 하시는 거. 음식 밀가루 같은 거를 곱게 걸러낼 때 쓰는 걸 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구체는 혈관이긴 하는데 얘를 보면은 이렇게 채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구체를 가느다랗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보면은 이게 이렇게 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폐물이 실질적으로 이 사구체인 채반에서 걸러져요. 그래서 노폐물이 여과되는 곳은 사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채가 채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채반 물질이 걸러지는 곳. 자, 그래서 수분 같은 것들은 이 채반으로 다 걸러서 빠지겠죠. 채반으로 수분 같은 것들은 빠지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그래서 단백질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채반을 통해서 빠지지 않아요. 다시 이제 재흡수가 되겠죠. 근데 수분은 이 채반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반을 통과해서 수분이라고 보면 수분이 이 채반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채반에서 걸러진 것들은 보몬 주머니로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세뇨관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신장 마지막에 있는 어디로 모이겠죠? 여기 신으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관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80번에 소변을 형성하는 기관, 실질적인 소변을 만들어내는, 소변을 생성하는 곳은 어디였죠? 신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81번을 볼게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소변 속에 물질들이 혈액 중에 계속 쌓이게 되어 초래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노폐물을 걸러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변에서는 노폐물인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같은 것들이 이제 배설이 되는데, 그리고 수분도 같이 배설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빠지 못하면 뭐가 생기느냐? 수분이 쌓이게 돼요. 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속의 물질이 혈액 중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무엇이 초래되느냐? 수분이 쌓이게 되면 뭐가 되겠죠? 부종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 요산, 크레아틴 중에서 요소, 요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요산 같은 것들 쌓이게 되면은 요독증이라고 해서 이런 몸에 독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요독증과 부종. 부종은 수분이 빠지 못해서, 그 다음에 요독증은 찌꺼기인 요산이 빠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2번 볼게요. 성인이 일일 정상 소변 배출량으로 오른 것은, 우리 권장 수분량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먹는 권장 수분량 1.5리터에서 2리터 얘기하잖아요. 1500cc, 2000cc.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배출한 만큼 수분을 먹어주라고 해서 소변 보는 양과 일일 수분 권장량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3번.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효소의 역할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레닌 있죠.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뭘 조절한다? 혈압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레닌과 에리스로포에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닌은 혈압을 조절하고요. 에리스로포에틴은 뭐를 한다? 적혈구를 생성하는 인자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4번 볼게요. 24시간 총 소변량이 80ml일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 생성의 변화에 따라서 뭐 단요, 핍요, 무뇨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24시간 총 소변량이 80 이하래요. 하루 소변량이 80 이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건 뭐냐면은요, 무뇨를 얘기해요. 무뇨라는 거는, 무뇨는 하루 소변량이 어떻게 된다겠죠? 100 이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무뇨와 핍뇨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무뇨인지 핍뇨인지 이 둘 중에서 이제 헷갈려서 답을 찾으시는데, 하루 소변량이 80이라고 하면 무뇨는 하루 소변량이 어떻게 된다 했죠? 하루가 100 이하였고 핍뇨는 하루 소변량이 500 이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하니까 무뇨에 더 가깝죠. 그래서 답은 무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5번을 볼게요. 그래서 무뇨와 핍뇨를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뇨는 하루에 100 이하, 핍뇨는 소변량이 하루에 500 이하. 그 다음에 핍뇨는 하루 말고 그 다음에 24시간, 1시간 소변량이 30 이하일 때를 핍뇨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5번. 신우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우가 어디냐면 이 소변이 모여드는 최종적인 깔때기를 신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우에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관이에요. 신우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가는 관을 뭐라고 하느냐? 요관, 순요관. 순요관이 요관이에요, 여러분. 요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깔때기가 있는 거죠. 깔때기. 여기 깔때기가 신우가 되는 거예요. 신우에서 모인 소변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관인 순요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6번. 주머니 모양의 근육성 기관인 방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광. 방광은 근육이라는 거.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이라 했어요. 자, 1번. 골반강 밖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골반 안에 위치합니다. 골반 안에. 그래서 방광은 골반이라는 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강 내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2번 제흡수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광에서는요. 방광의 역할을 뭐죠? 배출하는 역할,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곳이지 제흡수가 일어나는 곳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주머니 모양의 지방성 기관이다. 주머니 모양의 무슨 모양? 근육성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체외로 배출시킨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성인의 방광 용적은 500cc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500cc 하나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는 이유가 뭐죠? 방광이 500cc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요, 비뇨기계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191번까지라고 써놨는데 죄송해요. 187번부터는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계에 대한 문제풀이는요 172번부터 어디까지냐 172번부터 186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비뇨기계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